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2024년도 우주항공 초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보통 수배의 상승 랠리를 타는 주도주 같은 경우는 국내 외적으로 이슈가 총집결될 때 나타났다라는 부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차 전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인도량이 2배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진된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연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또 매수 이슈, 그리고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도 추후로 지속적으로 연장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작용을 했었고요. 자, 게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을 정말 크게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저점에서 10배, 많게는 20배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로봇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에 대한 육성법까지 같이 개정이 되면서 관련된 로봇주들의 상승세도 상당히 우리가 인상적으로 봤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죠. 자, 우주항공 이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들이 질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급등 나올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신설이 지금 현재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즉 이제 6월 달에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범 전후로 다시 한번 강력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애스트로보틱스가 달 탐사선의 발사를 시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게 됐을 경우에 또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바로 발사합니다. 러시아도 달 궤도선 루나 26과 27을 발사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내 이제 2번이나도 발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역시나 해외 이슈를 우리 국내 기업들이 동시에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 나사에서 달 탐사를 본격화합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2호를 지금 토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내 스페이스 X가 IPO를 예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가 수십조에 이른다, 수백조까지 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스페이스 X도 IPO를 하게 된다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 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연내까지 굉장히 좋은 이슈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내 저기도 소형 위상 발사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는 역시나 우주항공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야 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종목들만 특장점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추세가 가장 좋은 우주항공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방산주이자 또 우주항공 기업으로도 또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월가에서 가장 주목 중인 방산주다라는 부분으로도 주목을 받은 바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가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단기 목표가로 업사이드 30%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대략 목표 주가를 18만 선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점으로 볼 수 있는 7월 달에 갱신했었던 이 15만 원을 넘어서 17만 원, 18만 원까지도 주가가 지금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수익률 누려보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대표 대장주죠. 그리고 FA50, KW 21과 같은 이런 품목들을 지금 대규모 양산으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지금 완제기 매출 쪽이
지금까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4년도부터 서서히 다시 확대되기 시작해서 25년부터 정상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완제기 쪽이 이익률이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를 포커스에 맞추게 된다면 상당히 25년까지는 모멘텀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주항공 모멘텀을 받아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가능한 이런 유무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4월 달에 기록했었던 6만 1,000원 정도의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좀 확인되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종목은 좀 중소형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제노코라는 종목입니다. K2 전차에도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한국형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될 때마다 관련된 수혜주로 거듭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주봉 상황만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3, 4월 달에 기록했었던 25,000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인데요. 다시 이제 15,000원 정도의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18,000원 주가까지 다시 회복을 한 종목이죠. 자, 끼는 있으나 항상 급등 나올 때마다 거래량과 수급이 여실히 부족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종목인데 상장 당시에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월봉을 좀 보게 되시면 상장 당시에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또 월봉상 봤을 때에는 지금 저점에서 충분히 이제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주항공 쪽으로 또 테마가 강력하게 타게 된다면 제노코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주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AP 위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AP 위성을 좀 보게 되면 실제 여러 위성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검증한 업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마주 관점이 아니라 실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국내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규 수주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변동성을 좀 보게 되면 2021년도 이후로 월봉상 굉장히 큰 변동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향후에 재료만 잘 타게 된다면 당연히 예전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였던 26,6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트랙 I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I를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향후에 하나 쪽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계열사 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주 로드맵 등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세트랙 I가 언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무려 3배 이상의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3, 4개월 만에 올라갔던 이런 전례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끼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월봉상 바닥권에서 서서히 물량들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저항 라인이 지속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저항 매물을 뚫고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꽤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 시에 초급등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된 부분들 일정들 추후에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 나가면서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중소형주 한 종목인 컨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2023년도 이제 11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눌림목을 주다가 14,000원 정도의 이제 주가를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2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폭등한 상황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했었던 이성희 대표가 직접 설립한 회사고요. 자, 지상국을 구축을 해서 위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라는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이런 매물들을 좀 소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2024년도 우주항공 테마 이슈들이 워낙에 즐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흡수해 나가면서 서서히 다시 한번 급등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또 탑픽주로 또 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만약에 추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밀리게 된다면 2만 원 이하부터는 서서히 종목들을 모아 나가시는 형태로 매집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만약에 추후에도 이런 정보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 배달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하기 누르셔서 추후에도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